네, 안녕하십니까. HRSP 정호영 농사. 네, 장대성 농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또 재밌는 주제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어떤 거죠? 네. 2021년부터 네. 그 공휴일 의무 적용이 네. 대상이 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확대 적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네, 원래 이제 2020년 1월 1일부터 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이 네. 법정 휴일로 이제 적용이 됐고요. 예. 300인 이상은 사실 거의 대기업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이제는 30인 이상 그 사업장에 다 적용이 됩니다. 네. 2021년 1월 1일부터. 그래서 네. 폭이 확 넓어져서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아졌죠. 네.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은 혼란이 좀 적은 게 네. 이미 예전부터 회사의 유급휴일로 거의 다 지정을 해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큰 오산이 없었을 텐데 네. 아무래도 300인 미만이면서 30인 이상인 사업장들은 약정휴일로 지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오늘 포인트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늘 법이 확대 적용될 때 네. 그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단계 적용이 좀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질문 많이 하시는 게 네. 그럼 그 상시 근로자수 산정을 네, 네. 어떻게 합니까? 네, 우리 회사는 28명, 29명, 30명, 30명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네.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 수를 가동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말이 좀 어렵잖아요. 네, 좀 어렵네요. 설명을 드리면은 네, 네. 이제 이 지금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이 2021년 1월 1일부터 맞죠. 됐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유 발생일 전이니까 네. 2020년 12월 1일부터 네. 12월 31일까지 네. 12월 한 달 동안에 네. 근무 의무가 있는 날 근로일의 근로자 수를 쭉 계산을 한 다음에 네. 다 더하는 거예요. 네. 12월 1일에는 몇 명, 12월 2일에는 몇 명, 이걸 다 더한 다음에 그 가동 일수죠. 네. 마찬가지로 휴일을 제외한 근무할 의무가 있는 날 수로 나누는 거죠. 네, 그러면 연인원이라고 표현도 하던데 그렇죠. 예, 그거를 해당 월의 가동일수로 나누면 네. 된다 이렇게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회사들은 네. 이런 포인트를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고요. 네, 그러면 회사에서 좀 구체적으로 챙겨야 되는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기존에 공휴일이 약정휴일이 아니었던 회사의 경우에는 네. 뭐 설날, 추석, 뭐 크리스마스 같은 네. 공휴일들이 휴일이 아닌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날들에 출근을 했더라도 네. 일한 만큼의 임금만 주면 되는데 네. 이제는 가산금을 더해서 150%의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네, 두 번째는 사실 연차 휴가가 많아서 다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근속이 좀 오래되신 분들. 네. 그런 경우에 공휴일에 근로자 대표하고 서면 합의를 해서 연체율과 대체를 했던 경우가 있죠. 공휴일을 이제 약정휴일로 하지 않은 회사에서 네, 그랬는데 이제는 어차피 크리스마스 같은 공휴일이 다 휴일이기 때문에 네. 휴가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공휴일에 반드시 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 크리스마스에 백화점이 쉴 수 있나요? 네. 마트가 쉴 수도 없고 또 교대 근무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공휴일에 나와야 되는데 이때마다 이제 150%의 임금을 지급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리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개별적으로 합의로 가능했는데 네네. 지금은 좀 엄격해져서 네. 공휴일 휴일 대체할 때는 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도록 돼 있군요. 네네. 또 엄격해졌네요. 자, 그러면 그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나라의 휴일도 있고 우리 휴일도 있고 이게 맞아요. 막 헷갈리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정리를 해야 되나요? 참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화가 많이 되면서 네. 뭐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이제 나라의 해외 법인이 있고 거기로 파견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네. 주재원이죠. 이제 국내 본사에 소속을 두고 이제 파견을 나간 거예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네. 기본적으로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헷갈릴 수 있잖아요. 네. 나는 중국에서 근무를 하는데 중국 휴일에 안 쉬고 우리나라 휴일에 쉬면은 좀 현실적으로 네. 안 맞지 않냐 네. 네. 그럴 수 있어서 네. 그런 경우에는 주재원 규정을 따로 둬서 중국 그 휴일에 쉰다고 규정을 한 다음에 부자 대표의 서면 합의를 통해서 휴일 대체를 미리 네.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네.
그것도 사실 그때마다 휴일 대체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재원 기간이 길어질 때는 해외 법인 소속으로 소속 변경을 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오늘 그 공휴일의 그 확대 적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포인트를 살펴봤는데, 네. 올해 또 중요한 포인트니만큼, 네. 규정 정비라든지, 뭐, 관리 포인트 잘 잡으셔가지고, 네. 문제없는 인사 관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